자,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풀 건데 사실 이 4개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법했던 거는 그나마 얘네 둘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걸 써야 되니까. 민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맥스 가지고 나온 결과로 인덱싱 한 번 더 하니까 찾아내는 과정. 그나마 얘네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법한 애들이었는데 얘는 사실 별거 아닌 거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 거 기준으로 벌스라고 하는 애가 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건데, 얘 중에서 일단 연도, 남아나 여아 출생수를 가지고 2000년도랑 비교할 거 아니잖아요. 연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연도를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 연도를 뽑아내고 모든 행의 0번 인덱스 연도를 뽑아낸 다음, 일단 여기까지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벌스에 들어있는 연도들의 데이터가 1차원 배열의 모양으로 나오겠죠. 전체 값이 1880부터 이거 2011까지 2011이고 맨 위로 올라가 보면 1880 맞네요.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연도만 배열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연도들이 각각 2000보다 크냐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2000년 이후에 대한 연도 데이터들은 나올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위에서 했던 이거랑 비슷한 거죠. 해보면 2000년, 2000보다 큰 연도들은 true로 나올 거고 2000보다 작은 연도들은 false로 나올 거잖아요. 아까 여기서 이미 해봤으니까. 그쵸? 그거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아내면 성공이네요. 얘를 어떻게 뽑아내요? 논리값 인덱싱을 통해서 벌스 안에 들어있는 얘네를 가져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true에 해당하는 애들을 벌스 리스트에서 찾아서 갖다 줄 거니까. 그쵸? 논리값 인덱싱을 했기 때문에 뭐 행과 열 어떤 특정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행과 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true에 해당하는 애들의 행과 열을 다 보여주는 거죠. 간단하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문제, 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얘는 일단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연대 그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800, 1900, 2000 연대를 나눴고 각각 남아 여아 수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이거 이 연도 뽑아내는 거랑 이 평균 구하는 거랑 섞어놓은 거죠. 그냥 우리도 섞어서 쓰면 돼요. 자, 일단 저는 변수 이름을 숫자로만 지정할 수 없으니까 century 1800 이라고 하겠습니다. 얘한테 일단 1800년대 데이터만 한번 담아보죠. 그럼 여기서 했던 이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대신에 2000이 아니라 1800 1800년대니까 1900보다 작아야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1880년도부터 1899년까지 1800년대에 대한 데이터가 잘 들어있죠. 그럼 일단 1800년대 데이터 모아놓기 성공. 그리고 두 번째 1900년대 데이터, 얘는 이거 바꿔주고 여기가 1900년대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상으로 해주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얘는
1900년부터 2011년 11년까지 나오겠죠. 왜냐면 1900보다 큰 거 다 나와라 한 거니까. 그러면 1999까지만 나오게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한 이 C1900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 번 더 활용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공을 한번 했죠. 1900년도 이상을 가공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값을 활용해서 다시 변수에 넣어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가 2000보다 작은 거 한 번 더 가공을 해준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네? 아, 이게 하나 빠졌군요. 이러고 나서 1900을 출력을 해보면 얘는 1900년도부터 1999년까지 잘 걸러지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변수 얘가 여기서는 값으로서 사용이 된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다시 해서 여기다 다시 넣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해봤던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A는 A 플러스 1 이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근데 덧셈이나 이런 연산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만들어진 결과로 한 번 더 재가공을 하고 넣은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담은 건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뚫었을 때 다음 조건을 또 해당하는 애를 다시 담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1900년대 자료도 뽑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한번 뽑아볼까요? 2000년대야 뭐 이거 가져다가 2000보다 크거나 같게 2000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러면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잘 담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만 뽑아서 가공을 다 완료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가져다가 평균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평균 구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쓰고, 1800년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1800년도 데이터만 모아놓은 거 어디 있어요? C1800에 들어있죠. 얘를 평균을 구하겠다. 근데 얘는 1차원 배열이 아니죠. 1800년도 구했을 때 이거 출력하면 2차원 배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필요하겠죠. 열을 다 더해서 나누는 평균. 그쵸? 그리고 평균을 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 이대로만 보여주면 연도 평균도 나올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또 자르는 거예요. 남아랑 여아만 나오게.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만 나오게. 그러면 남아, 여아만 나오게 되는 거죠. (1900) 2000 900 2000 결국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 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 보기 싫다 그러면 이번엔 라운드를 한번 써볼까요? 뭐라 하네? 라운드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냥 인트. 잠깐.
아닌데? 이게 맞나? 이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이게 맞는 문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자체를 변수로 빼면 돼요. 이러고 나서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스킵합시다. 이거는 아마 넘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그냥 이대로 하죠. 이게 원리 사이즈 1,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가능한 거는 1차원이라서, 근데 우리 지금 이 결과 자체가 2차원이라서 안 먹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에는 연도에 남아 여와 둘 다 보여줘야 돼가지고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일 거예요. 똑같이 되면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뭐 이대로 하도록 하죠. 어쨌든 평균은 잘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넘파이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데이터의 그 뭔가 이 랜덤 난수도 그렇고, 물론 만들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 구글에 캐글이라고 쳐보시면요,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캐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좀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캐글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데이터 셋 누른 거고요. 들어와서 검색한 거예요. 코로나. 그럼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또 올려놓습니다. 얘네들이.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CSV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엑셀 파일이거든요. 엑셀인데 CSV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이거 하나 받아볼게요. 받아질까요? 안 받아졌는데? 왜 안 받아지지? 뭔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러네요.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은 그냥 파일로 받아줘요. 엑셀 파일로 열 수 있으니까 그거 열어서 그냥 긁어다가 포렛 같은 데 붙여넣기 하면 리스트처럼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형태만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많은 연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넘파이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파이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할 거면 약간 기본 소양이에요. 자바로 취업해서 웹 개발할 거야? 그럼 기본 소양이 CRUD 게시판이 되듯이, 내가 파이썬으로 나중에 취업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다뤄야 될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 와중에 파이썬 문법? 당연히 기초 베이스인 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상 많이 다룰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넘파이 말고도 알면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제가 이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판다스 도큐멘테이션이랑 판다스 가이드, 이거 넘파이처럼 올려드린 거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얘도 넘파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이 좀 다른 거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이걸 보고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넘파이에서는 퀵스타트였으면 얘는 튜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얘도 거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해볼까요? 판다스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뭐 제가 자료 제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와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페이지 켜놓고 따라 하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출력을 했을 때 임포트 안 했다. 얘도 그 넘파이처럼 쓰려면 임포트를 먼저 해줘야 돼요. 판다스 AS. 얘는 이제 주로 이름을 PD라고 많이 합니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 자, 얘는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출력을 해줘요. 일단 요것만 딱 볼게요. 이거 파이썬 문법에서 뭐였어요? 지금 블록 씌워놓은 부분, 이거 딕셔너리였잖아요. 중괄호. 그쵸? 그래서 키 존재하는 거고, 그 키에 대한 값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키, 리스트, 키, 리스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출력을 그냥 했더니 이 PD, 판다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딕셔너리를 가공을 한번 한 거고요. 이 가공한 결과를 DF에 담았다가 걔를 출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형태예요? 이건 표죠, 표. 그냥 간단하게 표. 우리가 데이터를 표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그냥 판다스가 제공하는 기능 하나 썼을 뿐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고 출력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파이썬 문법. 그냥 일반적인 딕셔너리를 출력하는 방식.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죠. 키 안에 키랑 세팅된, 매칭된 밸류가 리스트일 뿐이에요. 그것만 다른 거지 사실 딕셔너리 똑같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판다스 써서 가공 한번 했는데 출력했을 때 모양이 표처럼 나오는 거죠. 알아서 정리가 돼서.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출력문 안 쓰고 그냥 실행시키면, 이거 말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모양이 또 달라요. 얘는 출력문 안 쓴 거예요. 그냥 출력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버튼으로 뭔가 수정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하고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랑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봐보죠. 근데 이게 다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보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이 DF 자체 출력이고요. 그 밑에 이거 출력된 결과가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키에 해당하는 값들만 골라서도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 타입 또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네임은 이 네임이 아니에요. 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ag. 얘는 한눈에 차이가 좀 보이겠네요. 얘는 그냥 표처럼 나온 거고, 얘는 네임이 ag죠. 현재 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타입 어디서 봤죠? 이거 그냥 int 64 인트로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어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네임 했을 때 d타입이 오브젝트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문자열이니까 str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str도 어쨌든 배열이었죠.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오브젝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객체 타입 df h. 얘는 뭐라고 나와요? 네, 시리즈라고 나오죠. 이 시리즈는 뭐냐면 여기 문서 보면 밑에 나옵니다. 각각의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의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가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타입 자체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근데 얘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넘파이랑. 그냥 이 가이드 따라서 이것저것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얘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예요. 그냥 가이드가 제공하는 사용법, 그리고 가이드를 벗어난 좀 추가적인 핵심적인 사용법,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글링을 해서 터득하시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러면 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시리즈는 왜 이런 시리즈라고 이름이 붙었지? 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출력이 되지? 이렇게 파고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넘파이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 쭉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넘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이거 영어니까 그냥 번역 돌려놓고 보면 돼요. 보다가 가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의미가 좀 심하게 변질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다시 영어로 돌려놓고 다시 보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읽고 있었는데, 번역된 걸 여기를 막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말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번역된 걸 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영어로 돌려놓고 다시 보고, 여기 해놓고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독해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한글 번역만 해놔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보고 영어로 된 문서를 봐야 된다 하면은 항상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린 거냐면, 간혹 가다가 어떤 문서를 찾아볼 때 그 문서에서 이제 뭐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자바를 예로 들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예약어,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명령어 부분을 얘네가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바에는 이제 나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 스프링에 대해서 내용이 막 나오다가 이 스프링을 한글로 봄이라고 알려줘요.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의미 자체가 스프링이니까 해석이 돼도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건데, 이 스프링을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나와요, 가끔. 이런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봄이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영어로 돌려보면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 번역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걸로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니까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파이썬으로 내가 앞으로 뭐 해봐야겠다, 파이썬 재밌다, 파이썬 계속 할래, 자바 C보다 난 파이썬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AI, 인공지능,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단어 자체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봐도요, 사실상 얘가 뭐하는 애들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찾아보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물론 얘네를 만드는 과정, 뭐 학습의 이런 순서, 뭐 알고리즘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진짜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서 보세요. 그리고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인공지능 하면 일단 알파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체스였나? 체스 쪽도 알고리즘으로 나온, 그게 이제 사람이랑 승부를 했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라서 얘가 한 50년대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서야 각광받는 이유는 중간에 이거를 이제 좀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강제로 매장당했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 개념이 진작부터 나온 거지만 발전을 못하다가 그걸 이겨내고 뚫고 올라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거의 그냥 열광이죠.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 얘도 결국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본인이 찾아보고 내용을 습득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옆에서 붙잡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넘파이도 판다스도 AI에 관한 내용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한 달 동안 이제 저랑 같이 파이썬 1, 2 수업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